네,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확진자가 76명이 늘어 8,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가 된 건 지난달 21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네,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수 백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하루 확진자가 76명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하루 사이에 좀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 게 23일 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이 수치를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좀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예, 숫자만으로 보면 아주 뚜렷한 감소세라고 볼 수가 있죠. 예. 2월 29일 날 909명까지 찍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500, 600대다가 100명대를 한 사흘 정도 유지하고 또 100명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방역 당국의 전략이 잘 듣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일반적인 시민들 의 양성률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 이렇게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서울 수도권에서 이 산발적인 발생, 클러스터 안에서의 여러 가지 계속적인 발생, 또 2, 3차 감염이라는 것은 그 감염원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2, 3차로 가게 되면은 예. 추적은 할 수 있지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이 감염이 아직까지는 다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는 부분. 아하. 그래서 좀 문제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방역 당국의 이 통제 안에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숫자적으로 볼 때는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격리 해제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2월 29일 날 909명이라는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거든요. 예.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빨리 진단을 했던 것은 그 상황에서 사실은 무증상 감염 또는 경증 감염인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예. 또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들도 빨리 진단을 함으로 해서 아마 상당히 치료 시기를 잘 잡을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그때 잠복기 다 개선하면 앞으로 아마 며칠 동안 또는 일주, 2주 동안은 굉장히 많은 감소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정황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폭발적인 새로운 확진자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전체 환자 수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일단 뭐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예.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구로 콜센터 관련 경우에 이제 최초 감염자가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11층이 아니라 그 아래층 10층 교육센터 직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1층의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오늘 브리핑하신 걸 들어봐도 이게 최초의 감염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예. 역학 정보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사실은 이 시기, 증상이 나타난 시기로 보면은 10층 환자가 제일 처음이었다. 이런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도 이 10층과 11층 사이에 연관관계가 보여지지 않고 아하. 또 두 개가 별개로 감염되었을 동일한 감염원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정이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예. 이것이 굉장히 높은 가능성일 뿐이고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이 확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직 전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예. 방역 당국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2주간에 걸친 장기간에 예. 지역사회에 노출을 했고 네. 또 대중교통을 다 타고 다니셨기 네.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대중교통을 우리가 전부를 방역당국에서 파악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그 동선은 찾을 수 없지만 네. 실제로 밀접 접촉자들은 다 찾아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잘 되고는 있지만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교회 등을 통해서 지금 퍼져나간 그 작은 또 하나의 2차, 네. 3차 감염은 완전히 다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그런 것들이 우려는 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결국은 적은 수이길 바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더 확산되지 않고 빨리 진단을 함으로 해서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의 경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감염이 가능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이 80명의 직원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서
밖에 나갔다고 하거든요. 아. 사무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예. 마스크를 쓰고 나갔고 또 대중교통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 대중교통 자체가 소독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감염 위험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해수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이 세종청사 내에서 부서 간 이동도 금지하고 있고 또 옆동과 다른 층의 감염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좀 내놓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가장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이 범부처 협력이 돼야만 지금 이 방역 또 이 재난의 상태를 막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걸리면 좀 곤란하겠죠. 예. 하지만 지금 해수부는 전 직원들이 다 전수조사를 받고 있고 또 부서 간의 이동 금지라든지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또 사무실 내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인 위생 철저 이런 것들을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방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직 다른 부처까지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도 이런 다른 부처로 확산이 안 되기를 뭐 빌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진단 키트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 음성으로 처음에는 판정이 나왔다가 이제 양성으로 변경된 사례 같은 게 이제 나오기 때문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감염 경로를 보면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 일이에요. 감염 초기에는 처음에 바이러스가 너무 작아서 음성으로 나오다가 양성이 되고 예. 또 회복기에는 양성이다가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서 음성이 되는데 이게 음성을 이제 잘못 진단하면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데도 격리 해제를 하는 수가 생기는 것이죠.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 진단 키트라는 것은 사실은 민감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개나 있으면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 아마 미국에서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여당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 자꾸 야당에서 한국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공화당 쪽에서 이 실험들 또는 여러 가지 자료 분석들을 다 해봐서 우리나라 키트의 민감도에 좀 문제가 있다 아마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노출이 되고 1월 20일 날 환자가 처음 나온 이후에 2주 만에 키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초기에 만든 것이 조금 민감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진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온 키트들도 좀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사실 그 RDRP라는 부분이 좀 민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아마 많이 개선이 돼서 아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민감도 테스트들을 잘 해서 다른 여러 회사들을 경쟁을 시켜서 사실은 값싸고 좀 더 정확한 키트를 진단검사의학과라든지 혹은 수탁기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앞서 언급했었던 그 9599 콜센터 관련 사례에서도 기존에 이제 직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초기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다 보니까 좀 방역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방역이라기보다 뭐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지금 노출된 지 얼마 안 됐으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못 잡는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니까 계속 추적해서 재검사를 하면서 양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성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또 민감도가 좀 낮다 하더라도 그건 다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만 정확하다면은 그 민감도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했는데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 제가 뭐 언급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긴 한데 예. 좀 의료 방역적으로 좀 예.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의료라기보다는 이건 뭐 결국은 감염병을 이렇게 재난으로 해서 인정된 것이 아마 최초의 사례로 예, 보이긴 맞습니다. 하는데 이런 재난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니까요. 이 한 대가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우리 그동안 들었던 데 아닙니까? 청도에 뭐 대남병원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대구는 뭐 아주 지금 많은 환자들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예. 이 복구 비용을 사실 지자체만으로서 지금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50%를 전부 대주겠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전기요금, 통신비, 뭐 학비 감면 등 다양한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병상이라든지 의료진 또 여러 의료 물자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의 복구는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요. 유럽 지역의 확진자 수는 뭐 상당히 지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현재 지금 추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럽의 추세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빠른 숫자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예. 다 이유들이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률이라는 것은 처음에 진단을 잘 못해서 결국은 치료 시기가 늦어지고 또 진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료 공백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EU라는 부분이 그 국경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국경을 막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노출이 많이 되고 또 그 환자들이 지역사회 노출을 감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많은 노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단도 빨리 하면서 진단 숫자가 늘어나고 결국은 의료 수준이 아주 높고 병상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6%까지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높은 사망률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거의 8배 정도 되는 그런 사망률이니까 예.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할 것이고 실제로 그 통제를 하는데 뭐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을 예, 한 정도니까 맞습니다. 거의 가게도 식료품상이라든지 뭐 그 이외에는 다 약국 빼고서는 못 열게 하는 정도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좀 이상한 정책을 쓰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나 그 영국을 보면은 일본의 예를 들면은 일단 경증 환자라든지 무증상 환자들은 방역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예. 그만큼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은 그만큼 올림픽에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고 또 실제로 중증이 됐을 때에는 잘 치료를 하겠다는 자신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요새 새로운 논리를 하나 개발해내서는 한국처럼 저렇게 많은 진단을 하게 되면은 대구와 같은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하. 우리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그 손정희 회장이 100만 건 진단을 제안했는데도 일본 여론이 그렇죠. 나빠서 그거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처럼 진단을 늦게 하게 되면은 노인이나 그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사망 치사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 미국에서 모델링한 것도 좀 비슷한 얘기예요. 미국도 지금 아무 처리도 안 한다면은 아마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감염이 되고 뭐 네. 10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할 수 있다 예.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이런 모델링이 사실 가능하긴 한 것이 그 미국이라는 상황은 보면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환자부터 확진자를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확진자의 동선, 예. 접촉자 예. 이걸 찾아가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자신 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검사도 그랬었어요. 검사 자체를 미국의 그 보험 시스템상 개인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서 한다고 해도 그건 너무나 큰 이 비용을 경비가 충당하기가 예, 너무 어려운 거죠. 개인에서는 예. 굉장히 어렵고 보험이 예. 있다 할지라도 뭐 거의 100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민간 영역에서는 할 수 없던 일을 지금 500억 달러라는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물론 아무 그 방역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많은 사망률을 낼 수밖에 없지만 예. 지금 미국에서 답답한 부분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그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네. 빨리 신속하게 많은 뭐 100만 건 이상을 뭐 한 달이면 500만 건을 하겠다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진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 하는 거는. 근데 과연 이 진단을 한 후에 지금 일본이나 영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의료 공백,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때 예. 미국에 있는 이 영리병원들이 과연 이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미국은 그 합법적인 이민자들보다도 또 그 불법 이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생겨요. 그럼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실은 미국의 방역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근데 의료 수준은 높지만 의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다 합치면은 과연 미국이란 나라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잘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 차단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유럽 5개국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이 되거든요.
충분하고 좀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 방역에 있어서 지금 특별하고 이 뭐 확실한 방역 방법, 적절하다 뭐 이런 것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그 사회주의 봉쇄 정책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죠. 그 예. 실제로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보면은 이탈리아의 그 봉쇄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오늘 20명 정도 확진자가 있었다는데 16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영유입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영유입도 막아야 되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방역 여력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영유입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예. 그러냐면은 그 입국을 금지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느 나라를 입국을 금지하겠어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뭐 중동 모든 나라가 대부분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인 것이 진단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만연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아하.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입국을 했을 때 무증상이거나 혹은 이 증상이 없는 아주 경증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잠복기일 경우 예. 결국 열을 잰다든지 문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역에서는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관리 시스템처럼 철저하게 추적해서 2주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빨리 진단하고 격리하는 방법, 뭐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일 수 있고 이런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다만 이 방역이라는 이 여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 국내가 잘 잡힌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그쪽으로 시나리오를 잘 짜서 어떻게 하면 잘 잡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미국의 사례를 잠시 좀 짚어주셨는데,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상황처럼 약간 방관하는 모습을 미국이 보인다면 2억 명이 넘는 감염에 수백만 명이 숨질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근거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근거라기보다는 이건 모델링을 해서 미국의 CDC, NIH, 뭐 FDA 이런 데 또 바이러스 예. 전문가들이 뭐 엄청 많은 나라거든요. 미국이 예. 세계 최고의 이 사이언스에서는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링 같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 그 특히 미국의 그 인펙셔스 디지즈, 알러지하고 전염병, 감염병 연구소의 소장님이 앤서니 파우치라는 분인데 뭐 거의 35년 동안 디렉터를 하고 계시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총괄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모델링을 해보면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 하는 것과 접촉자를 추적한다는 것, 집회 금지, 재택 근무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에요. 검사 확대, 뭐 월마트나 뭐 이 CGV 같은 이런 약국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데가 있기 때문에 네. 공적으로 많은 키트들을 마련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예.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그럼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조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접촉 추적이라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미국은 처음부터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크루즈선에 내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추적이 됐었지만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환자들이라든지 확진자들이라든지 혹은 뉴욕에서 나온 확진자들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동선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갖고서 예. 실제로는 진단하기가 어려운, 이제 추적하기가 와서 추적을 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운 해야죠. 그래도 부분이 하겠죠. 아. 예, 미국의 방역이라는 것은 세계 예. 최고기 때문에 예. 옛날부터 그 미국에서는 그 해군 관리들이 예방주사 맞추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했다고 그래갖고 NIH나 뭐 이런 데서 다 해군 계급장이 있을 정도로 아. 그 아주 권위적인 방역을 하고 있던 나라거든요. 예. 그렇지만 접촉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은 나라도 넓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핸드폰 추적하는 것도 그 여러 가지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그만큼 우리처럼 이 CCTV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것들을 다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철저히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이외의 나라들에서 이게 하여튼 떨어져 있든 더 잘 살든 뭐 둘 다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것이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유럽이나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거의 대부분 인사할 때 볼키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마치 무슨 강도나 아니면 병균이 있는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동양 사람들조차도 그 쓰고 다니는 걸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하. 이런 걸 다 봤을 때 이거 과연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금 상황을 잘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으면 진짜 인구의 절반이 건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되면 다 아주 심하게 앓든 가볍게 앓든 다 앓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인구의 과연 몇 %나 감염이 되었을 때 아하. 이 상황이 마무리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영국 같은 나라는 그거를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하게끔 놔두고 실제로 중증이 된 사람만 잘 치료하는 완화 정책을 쓰겠다는 걸 발표를 벌써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또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그쪽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원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우리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게 과연 맞느냐. 많은 사람들 확진자로 만들었을 때 그 병원이 수용 능력이 있느냐. 또 그다음에 치료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그게 더 완화 정책이 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을 입원시켜놓으면 우리 당장 대구에서 보듯이 네.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중환자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의료 공백이 나타나는 상황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만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것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잘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가별 사례까지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